안녕하세요. 유튜브 임수로원 유미 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액자, 옛날 종이인 파피루스, 또 그 위에 그려진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에 등장하는 포트 부인 아들인 귀여운 칩을 그리는 소묘 수업입니다. 이 소묘 수업에는 앞에서 배웠던 많은 기본기가 녹아있는데 명도 11단계부터 투시, 비율 같은 형태, 나무와 유리 질감, 빛과 어둠, 그리고 18강에서 했던 그림자까지 말이죠.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건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쌓여 조화롭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볍게 육면체 응용 수업으로 육면체에서 거의 변형이 없는 액자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그려왔던 정사각형의 윗면 비율이지만 두께가 얇기 때문에 주의해야겠고요. 이 액자는 이전 것과 같은 두께를 갖고 있지만 가로와 세로 비율이 정사각형인 직사각형이죠. 왼쪽은 윗면이 1:1인 직육면체, 오른쪽은 1:1.5 정도로 보이는 직육면체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액자를 비교해서 그려보고 또 우리가 이걸 그릴 때 주의해야 하거나 꼭 알아야 할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액자는 말씀드렸듯이 윗면이 1:1의 비율을 갖고 있고 오른쪽은 1:1.5 정도의 비율이었습니다. 두께는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우선 투시 걱정 없이 정면에서 바라본 액자를 그려볼게요. 1:1이니까 이런 정사각형이 되겠고요. 이건 1:1.5니까 1:1인 정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그 반이 이 정도가 되니까 아래에 이렇게 붙여주면 1:1.5인 직사각형이 되겠네요. 여기에 두께를 그려주면 정사각형 비율 입체 액자가 되고 이쪽도 역시 같은 두께를 그리면 직사각형 비율의 입체 액자가 되겠죠. 그 다음 특징을 보면 틀이 있습니다. 틀의 폭이 두 개의 액자가 같은 사이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액자 안에서도 가로건 세로건 역시 같은 폭이네요. 전체에서 이 정도를 액자 틀로 그려줘야 되겠어요. 너무 두꺼워도 혹은 너무 얇아져도 어색해지니까 면적 전체를 보면서 틀의 두께를 잡아주세요. 오른쪽 액자도 마찬가지로 같은 폭의 틀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 액자를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두께가 있죠. 안으로 깊이감이 이렇게 생기는데 액자 자체의 두께가 이 정도임을 고려했을 때 아주 살짝 드렁이 보이니까 그림에서도 먼저 그려준 두께를 비교해가며 아주 살짝 안쪽 두께를 잡아줘야 하겠습니다. 틀 왼쪽의 깊이도 그려야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액자 테두리를 보면 꺾이는 안쪽과 바깥쪽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된 것이 보입니다. 꺾어지는 지점끼리 정확하게 연결해주세요. 이런 액자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액자 틀에서 보이는 마지막 특징은 나무 질감이라는 건데요. 나무의 결이 대체로 이렇게 물체의 면 방향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살짝 휘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요철도 있네요. 이 액자의 결도 마찬가지로 물체 면 방향대로 거의 곧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옆면을 보니까 윗면 결에 비해 두꺼운 결이 확인되고요. 밑면도 역시 크게 나무 결이 보입니다. 이걸 꺾어지는 모서리 쪽을 확대해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90도로 꺾어진 부분을 확대해 그리고요. 거기에 맞춰 대각선도 있어야겠죠.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면 방향, 그러니까 외곽선 방향인 이 방향으로 결이 있고요. 이쪽 역시 외곽선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 질감 그리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오른쪽 위 카드 링크를 눌러주세요. 반면에 옆면의 경우 확대해서 그려보면 좀 더 크게 별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액자를 자세히 보고 만져보면 살짝 찍히는 점, 크랙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꺾어진 면에서 페임이 있는데 그림으로 그렸을 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매끄럽고 반듯반듯하니까 이런 페임 표현을 과하게 하면 낡은 액자처럼 보이겠죠? 조심하세요. 진행하실 때 반듯하게 직선으로 그린 후에 이런 페임을 아주 살짝만 넣어야지 욕심부리다 보면 찌글찌글하게 그리게 됩니다. 다음 테두리 안쪽은 유리로 되어 있어요. 두들기거나 만지면 시각적인 질감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적인 질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리 질감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리는 주변 사물이나 환경을 반사하기도 하고 속에 있는 물체를 투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유리질감 수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리 안쪽에는 아주 옛날 종이죠. 파피루스가 있습니다. 나무 틀에서 안쪽으로 조금씩 들어가 위치해 있는데요. 아래쪽을 보면 파피루스의 풀이 가로와 세로로 교차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파피루스 위치부터 잡아주면 틀 안쪽으로 반듯하게 놓여 있습니다. 평행하긴 하지만 옛날 종이 특성상 완전한 직선보다는 살짝씩 변화를 주면서 그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아래쪽의 경우 매우 불규칙하게 뜯긴 것이 특징인데,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그리면 더 좋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뜯긴 경계면은 가로와 세로로 교차하는 마른 파피루스의 풀이 잘 보이니까 매우 신경 써서 그리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파피루스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종이의 대용품으로서 문서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이 파피루스 위에 그려진 칩 캐릭터를 그려보겠습니다. 파피루스 끝 지점에서 간격을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위치해 있고, 삿잔의 구조상 담기는 부분과 받치는 부분 간의 비율 확인, 캐릭터 전체의 세로와 가로의 비례를 점검하고 그리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보다 세로가 약간 더 길어 보이니까 틀을 잡아줄 때 세로가 약간 긴 틀을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비율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그려야 했다면, 지금부터는 실제 보이는 캐릭터의 곡선, 모양, 기울기 같은 세부 형태를 그려주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형태를 그리기 위해 우린 다양한 보조선을 그리는데, 그리는 틀의 중심선, 기준을 잡아주는 기준선, 투시나 형태의 정확도를 위해 그어주는 연장선과 같은 보조선을 이용해 기울기를 확인하고 정확한 세부 형태를 그리는 것이 더 좋은 그림, 더 잘 그린 그림, 엄밀히 따지자면 더 정확한 형태력을 기르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컵의 위쪽 곡선을 그리기 전에 기준선을 그려놓고 곡선을 그린다거나 중심선과 곡선이 크게 휘는 지점을 체크한 후 세부 형태를 그려보는 거죠. 컵의 깨진 부분은 중심선에서 왼쪽, 눈, 코, 입은 중심선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중심선, 기준선 등의 보조선을 그은 후에 위치를 체크하여 그리면 점차 더 나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컵에서 손잡이는 코의 역할을 하고 있고 크게 튀어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려주는 것이 좋은데, 이처럼 큰 것에서 작은 것 순으로 무심하고 대범하기 시작해서 세심한 순서로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묘사라고 하는 색감, 질감, 양감 등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이가 컵에 붙어있는 지점을 먼저 보조선으로 체크해놓고 모양을 그려주시고요. 두께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눈의 위치는 깨진 부분 오른쪽, 손잡이 왼쪽에 위치해 있는데 상하 좌우 비율을 보면서 위치를 체크하고 모양을 잡아보세요. 눈썹도 그려보시고요. 입도 그려줍니다. 입 안에 혀도 있네요. 주변 장식적인 요소도 그려봅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주변 파피루스라는 오래된 종이의 거친 질감이 가로, 세로 방향으로 보이는데요. 살짝씩은 표현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 그 위에 딱 붙은 유리를 볼 건데요. 유리는 주변에 빛이 많은 요소를 반사해서 그려주면 가장 좋겠지만 이건 단독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고 빛이 많은 게 없으니까 유리의 도식적 표현을 아주 살짝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클로즈업 했을 땐 유리보다 약간 튀어나온 틀이 비치는 것도 그릴 수 있겠지만 말이죠. 유리 안쪽에는 틀의 그림자가 보이고요. 당연히 그려줘야 되겠죠. 사실 정면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직으로 보면 옆면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틀어졌을 때 옆면이 보이는 거죠.
꺾어지는 지점에서 왼쪽 면, 오른쪽 면이 되면서 각 방향으로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 거리감을 평면인 종이에 표현하는 게 투시가 되는 거죠. 거리감을 주기 위해 투시를 줄 때는 소실점 방향으로 좁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의 가로폭 또한 좁아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거리감을 많이 주기 위해 소실점이 가까워질수록 가로폭은 더 좁아지겠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그렸던 건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거겠죠. 정사각형의 옆면을 그렸으니까요. 이건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설계도면 같은 걸 그릴 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처럼 투시를 이용한 그림은 종이라는 2D에 3D를 표현하고자 할 때 사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꼭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자면 정면에서는 옆면이나 아래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살짝 돌려줘야 옆면이나 밑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렸을 때 꺾어지는 선에서 보이는 옆면도 거리감이 생기는데 앞면에 비해 매우 좁은 옆면이므로 아주 약간만 투시를 주면 되겠죠. 소실점을 가까이 가져와서 투시를 과하게 주면 안됩니다. 왼쪽과 마찬가지로 소실점을 멀리 두고 그려야 합니다. 액자 프레임도 같은 소실점에 연결해서 거리감을 줘야 하고요. 오늘 소묘를 하실 때 주의 있게 보셔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액자 속 파피루스도 그 위에 그려진 캐릭터도 역시 소실점에 맞는 기준선을 그어서 그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선, 기준선 역시 투시에 맞춰 그어서 위치를 잡은 후에 곡선, 꺾인 지점들, 캐릭터 표정, 손잡이, 컵의 깨짐, 컵의 명암 같은 세부 형태나 모양을 잡아야만 하는 거죠. 그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재차 강조하고 정리하자면 이 두 액자는 전체적으로 가로 세로의 비율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도 파피루스까지의 폭이 상하 좌우 살짝 다를 뿐이고 그 위에 그려진 캐릭터가 다른 거지 그리는 방법은 똑같은 거죠. 그림은 비슷한 이론을 약간씩 변형하는 응용 능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 소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조해드린 것처럼 정면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틀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그릴 땐 보이는 대상을 화지에 어디에 그릴지 얼마나 크기로 그릴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의도를 갖고 왼쪽, 오른쪽 또는 위아래에 치우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의도치 않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그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그려진 그림이 불안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조형 언어 시간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바라보는 시각에서 가로, 세로, 위아래 비율이 있는데 화면 중앙에 그려준다고 했을 때 주가 되는 그리고자 하는 것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윗면부터 그리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기울기와 가로, 세로 비율, 꺾이는 부분을 그려봅니다. 이때 여기로부터 거리감이 생기죠? 왜냐하면 제 눈에서 이곳이 가장 가깝고 멀어지니까요. 여기가 가깝고 저쪽으로 멀어지죠. 또 여기가 가깝고 밑으로 멀어집니다. 아주 약간이라도 말이죠. 이런 거리감을 표현해야겠죠? 투시로 말이죠. 가깝고 먼 이런 거리감을 주기 위해 투시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는 윗면은 정사각형의 비례를 갖고 있다 했죠? 나중에 그려줄 두께를 고려해서 종이의 상하, 좌우의 면적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투시가 살짝 들어간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이때 내 시선에서 내 모퉁이, 그러니까 꺾이는 지점 간의 기울기를 살펴봅니다. 아래 위 꺾인 점을 연결하면 수직보다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종이의 수직선은 종이 좌우 끝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긋는 선이 보조선입니다. 여기서는 수직 수평선 같은 기준선을 그어준 거죠. 이 수직 보조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진 각도만큼 살짝 틀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좌우 모퉁이 꺾인 점을 수평 보조선에 맞춰보면 오른쪽 위로 살짝 올라간 게 보입니다. Y축을 기준으로 멀어지는 방향, 소실점을 멀리 두고 아주 약간 좁아지는 것 꼭 반영해주세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거리감을 주시고요. 근데 지금 그리는 물체가 굉장히 큰 물체가 아니라 작은 물체, 책보다 작은 사이즈의 물체니까 거리감이라고 해도 아주 짧은 거리감이라는 것, 투시를 아주 약간만 줘야 합니다. 좌우 옆면도
가운데 수직선, 좌우는 아주 약간만 투시를 줘서 그려주면 되겠죠. 절대 과한 투시는 주지 마셔야 합니다. 수직에서 아주 약간만 좁아지게 그려주세요. 액자 두께를 그려줄 건데요. 보이는 액자의 두께가 아주 두꺼운 게 아니라 안쪽 틀 정도의 두께니까 너무 두껍게 그려서 투박해 보이거나 하면 안 되겠죠? 옆면 형태도 같은 소실점으로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어줄 땐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좀 강조해주면 좋고요. 형태는 비례와 비율의 문제니까 꼭 전체적인 크기를 고려해서 진행하세요. 그림이 클수록 자주 멀리서 보는 게 좋겠죠? 저도 멀리서 보니까 이쪽으로 살짝 더 거리감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시를 좀 더 주게끔 형태를 고쳤습니다. 큰 것에서 작은 형태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다음 순서는 액자 테두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크기와 비율, 두께면과의 비례를 고려해서 이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외곽선의 소실점에 맞춰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하 좌우 테두리 두께가 가까운 쪽이 먼 쪽보다 아주 약간 두껍게 그려지는 것도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안쪽에 얇은 두께도 그려주시고요. 이런 긴 선을 그릴 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점과 끝 지점을 살짝 강조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더 안쪽 파피루스를 그려볼 건데요. 잠시 시점을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점을 탑뷰, 항공뷰라고 하는데요. 이때 탑뷰의 그리드는 반듯반듯한 정사각형이 되는데 그리드는 쉽게 논바닥이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논은 구획이 잘 정비된 상태일 거예요. 같은 곳을 우리의 평소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저 멀리 지평선이 보일 거고요. 물이면 수평선이 되겠죠? 수직선은 내가 서 있는 위치, 교차하는 곳이 소실점이 돼서 이런 그리드가 되겠습니다. 이 시점을 작은 사물로 봤을 때 얼굴이 이렇게 있고 사물을 수직으로 내려다본 것을 역시 탑뷰라고 하고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에 따라 사물의 모양, 공간감, 보이는 면적의 비율 등이 달라지면서 뷰의 이름도 달라집니다. 이 시점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가 아까 이 액자를 보면 액자 테두리에서 파피루스까지 상하 좌우가 비슷하게 남았었는데 이렇게 시점이 내려가게 되면 안쪽에 파피루스까지의 거리는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테두리가 살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아래나 오른쪽은 겹침까지 생겨 더 좁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파피루스 위에는 비율과 꺾인 지점, 끝 지점 등의 보조선을 체크해 주시고 그 안쪽에 컵 캐릭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컵 세부 형태는 보조선을 이용해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놓고 세심하게 위치, 곡률, 모양 등을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마무리되었으니 빛 설정과 그에 따른 어둠의 흐름, 그림자 모양 등을 점검하고 이제 본격적인 소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실력과 부실한 설명임에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규 수업 19번째 시간 2부도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미술학원의 수업은 모두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좋아요, 구독은 이 컨텐츠 제작을 지속하는 힘입니다.